저는 올해로 29이고 올해 결혼할 예정이었던 남자친구는 34살입니다. 2년 반 정도 사귀었고 작년 연말 크리스마스 때 프로포즈를 받아서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둘 다 직장 생활하면서 바쁘게 살다 보니 주말에는 하루 만나 데이트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연애라는 것이 다 그렇지만 서로 사랑하니까 더 오래 같이 있고 싶고 2년을 넘게 만나면서 저랑 잘 통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젠 결혼을 해서 한 집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었죠. 프로포즈를 받고 나서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일단 한번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하시길래 구정 전에 약속을 잡고 인사드리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남자친구가 그날 우리 부모님 앞에서 예의 있는 모습을 보였고 다행히 부모님은 결혼하고 싶으면 해도 좋다는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양가 부모님들의 허락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던 건 어차피 결혼은 저희 두 사람이 하는 일이고 우리가 직장 생활하며 모아놓은 돈으로 집도 얻고 모든 결혼 비용까지 다 하기로 했었거든요. 손 벌릴 일이 없으니 부모님께 허락을 받는다기보다는 우리가 결혼을 해서 앞으로 잘 살겠다고 인사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결혼한다는데 부모님끼리 반대하실 이유도 없고 만에 하나 반대한다고 해도 별로 신경 쓰이진 않을 것 같았어요. 저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어서 쉽게 남자친구와 부모님의 식사 자리를 만들 수 있었지만 남자친구는 혼자 자취를 하는 사람이고 본가는 남쪽 끝에 있는 지방에서 부모님이 살고 계셨거든요. 워낙 멀어서 한번 내려갔다 오려면 큰 마음을 먹고 가야 했기 때문에 약속 잡기도 쉽지 않았고 이래저래 설진하고 시간이 미뤄지다가 드디어 얼마 전 시간을 내어 남자친구 부모님 댁에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워낙 멀어서 하루에 당일치기로 다녀오는 건 무리였고 예비 시부모님에게 얼굴 보여드리면서 인사도 하고 겸사겸사 1박 2일로 남자친구랑 놀러 간다는 생각이었어요. 정말 크게 긴장도 안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간 건데 그날 저희 결혼이고 뭐고 전부 끝나게 될 줄은 몰랐던 거죠. 점심때쯤 집에서 나와 남자친구를 만나서 KTX를 타고 내려갔는데 이래저래 도착하고 났더니 거의 저녁 먹을 시간이 다 되어 갔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하는 걸 대답하고 앉아 있었더니 저녁을 먹으라며 어머님께서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음식은 해산물에 고기까지 이것저것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았어요. 내려올 때만 해도 긴장이 전혀 되지 않아서 그저 놀러가는 기분이었는데 남자친구 부모님을 만나서 인사를 드리고 식사를 하다 보니 그때부터는 좀 떨리긴 하더라고요. 일단 밥부터 먹고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하자. 아버님 말씀을 듣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맛있는 음식을 많이 준비해 두셨지만 내가 무슨 음식을 먹고 있는 건지 맛이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참 그렇게 밥을 먹다 보니 뭔가 저희 집과는 다르게 조금 이상한 점이 보였어요. 그날은 음식 준비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식탁이 아니라 거실에 네모난 큰 상을 펴고 다 같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어머님은 주방과 가까운 밥상 모서리 쪽에 앉아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불편하게 왜 밥상 모서리에 앉아 계실까 싶었지만 잠시 후에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야! 아버님께서 어머님에게 국을 더 달라고 빈 그릇을 가리키며 손짓으로 한마디 하셨어요. 국을 더 달라고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야라고 한마디 하니까 식사를 하던 어머님이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 남자친구 역시도 자기 엄마한테 나 물, 밥도 더 줘. 하면서 꼼짝하지 않은 채 심부름을 시키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두 남자의 이런 모습이 익숙한 것처럼 밥을 먹다 말고 연신 주방에 들락날락하면서 수발을 들고 계셨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이런 모습은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아빠는 물론이고 저와 남동생까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각자 알아서 해결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고 오히려 식사 준비를 해주시는 엄마를 위해 잔심부름은 저와 동생이 나서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식사가 끝나면 아빠가 설거지를 하셨고 어릴 때부터 이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다른 집들도 다 비슷하게 사는 줄로 알았어요. 그러니 제가 남자친구 집에서 처음 겪어보는 이런 분위기가 너무 낯설었고 밥을 먹으면서도 뭔가 불편하고 불안해서 빨리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오면 어머님이랑 똑같이 해야 하나 라는 걱정도 조금씩 들더라고요. 심부름도 심부름이지만 아버님께서 어머님을 야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식사 자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역시 이 집안 두 남자는 전혀 움직일 생각이 없었어요.
어머님 혼자서 식탁에 그릇을 정리하고 그 커다란 밥상까지 전부 치우셨습니다. 제가 같이 도와드리겠다고 일어나서 정리하는 걸 도우려 했더니 아버님께서 손님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라며 말리셨습니다. 차라리 그릇 정리하는 거라도 같이 돕는 게 마음이 편하지. 저보다 체구도 훨씬 작은 어머님이 혼자서 모든 걸 정리하는데 가만히 있는 것도 영 불편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상을 다 치웠더니 TV만 보고 앉아있던 아버님께서 한 말씀을 하셨어요. 야, 손님도 왔는데 과일이나 깎아 먹지? 사과랑 몇 개 좀 가지고 와봐라. 저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어머님한테 하는 말인데도 굉장히 듣기 거북했습니다. 평소에 집에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손님이 와 있으면 조금이라도 눈치를 보고 조심하지 않나요? 하지만 이번에도 어머님은 전혀 싫은 기색 하나 없이 쟁반에 과일을 몇 개 가져오셔서 아버님 옆에 앉아 깎아서 접시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이런 집안 분위기인 줄 몰랐고 남자친구와 2년 넘게 연애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 저는 바로 헤어졌고 당연히 결혼 생각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저보다 말수도 적고 제가 하자는 대로 맞춰주는 남자였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런 분위기일 줄은 정말 예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과일을 먹으면서도 아버님이 몇 가지 질문을 제게 하셨고 그때쯤 저는 이미 정신적으로 많이 피곤한 상태였기 때문에 적당하게 대답하고 넘어갔어요. 어머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거의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고 아버님이 뭔가 심부름을 시키면 그때만 대답을 하셨습니다. 원래 말수가 좀 적은 분이신가? 그래서 집안에서도 찍소리 못하고 남편한테 기가 죽어서 사는 건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래저래 불편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아버님께서 소주를 한 잔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집에 술이 하나도 없었어요. 남자친구가 집 앞 슈퍼에 나가서 사오겠다며 일어났는데 아버님도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오셔야겠다며 두 남자가 같이 나가더라고요. 졸지에 어머님과 저와 둘만 남아있게 되었고 뭔가 방금 전보다 훨씬 어색하고 불편해서 도저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나지도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어머님도 아무런 말이 없길래 밖에 나간 남자친구가 빨리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한 5분 정도 그렇게 시간이 지났을까 그때 어머님이 갑자기 저한테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보기 시작하셨습니다. 너희들 결혼하면 신혼집은 어떻게 할 생각이니? 애는 언제 낳을 생각이야? 한참 전에 아버님이 저한테 했던 질문들이었는데 그때 어머님은 주방에서 식사 준비를 하느라 대답을 듣지 못하셨나 봐요. 궁금했을 텐데 따로 물어보시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가 아버님이 나가시니까 그제서야 말을 하시는구나 싶었죠. 아까 했던 대답을 또 똑같이 하고 할 말이 없어져서 다시 정적이 흐르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상상도 못할 말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너도 일을 하지만 아이 낳고 나면 여자는 살림에 충실해야 한다. 애까지 있는데 너가 밖으로 돌면 집안이 흔들리는 거야. 그리고 살다 보면 이래저래 부부가 다툴 일이 생기더라도 여자가 무조건 양보하고 져줄 줄 알아야 해. 원래 여자라는 게 그렇다. 적당히 바보처럼 살아야 가정이 화목하지. 저는 어머님이 1980년대에서 시간여행이라도 하신 줄 알았습니다. 우리 부모님과는 정말 생각하는 것부터 다르고 엄마가 아니라 아빠가 이 이야기를 들어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하셨을 거예요. 차마 뭐라 대답도 못하고 그냥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을 잠자코 듣기만 했습니다. 이때부터는 조금 말문이 트이셨는지 말투도 아까보다 빨라지고 쉴 새 없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워낙 짧은 시간에 많은 말을 들어서 정확하게 전부 기억이 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나는 대로 정리를 하면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랑 바깥 양반은 내가 항상 갓 지은 밥만 먹였어. 지금이야 혼자 자취하니까 그렇게 해주기 힘들지만 너도 결혼하면 밥은 무조건 새 밥으로 해서 먹여야 한다. 그래야 남자가 대접받는 기분이 들고 밖에 나가서 힘을 내고 일을 하지. 정말 기가 막힌 소리에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있었는데 저보고 술은 좀 마시는 편이냐 물어보시더니 또 일장연설을 늘어놓으셨어요. 여자가 술을 좋아하면 큰일 난다. 아가씨 때는 좀 마셔도 상관없는데 이제 결혼할 거면 너도 술을 끊어야지. 이제 친구들도 좀 멀리하고 친정이랑 너무 가까운 것도 문제야. 그저 결혼하면 남편이랑 애만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어머님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도 주옥 같아서 저는 도저히 뭐라고 대답을 해야 좋을지 감도 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 안 봐도 뻔한 일이었고 저한테 바라는 며느리의 모습 또한 본인의 지금 모습을 그대로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쯤 되니 아무리 양가 부모가 우리 결혼에 별 상관이 없다곤 해도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 자란 남자와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더라고요. 어머님이 계속 신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와중에 술을 사러 나간 남자친구와 아버님이 같이 집에 들어오셨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잘제잘 떠들던 어머님은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황급히 주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안주와 함께 술자리가 있었고, 저는 1시간 정도 앉아있다가 너무 피곤해져서 먼저 일어나 숙소로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까지 왔는데 숙소를 뭐하러 잡아? 그냥 우리 집에서 하루 자고 가면 되는데.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정말 따로 숙소를 예약하길 잘했다 싶었어요. 남자친구에게 오랜만에 부모님 댁에 왔으니 너는 여기서 잠을 자고 나 혼자 숙소에서 자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저 혼자 보낼 수 없다며 따라 나오더군요. 그렇게 택시를 불러 잡아타고 숙소로 향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에게 방금 전 어머님과 단둘이 나눈 대화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어머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솔직히 조금 충격받았다는 식으로 말을 했더니 자기 엄마가 하는 소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엄마는 뭘 잘 모르고 하는 말이야. 그런 소리 일일이 귀담아 들을 필요 없어. 저를 안심시키려고 하는 말이었겠지만 남자친구가 자기 엄마를 무시하는 듯한 소리를 들으며 왠지 더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이렇게 여자를 무시하고 가부장적인 집안 분위기에서 자란 남자가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변하게 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서도 계속 이 문제로 대화가 이어졌고 조금씩 언성이 높아지면서 말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가장 생각이 달랐던 부분은 결혼하면 아이를 낳고 나서도 제가 일을 계속할 거라고 했더니 남자친구는 절대 안 된다고 하네요. 그전에는 막연하게 맞벌이하고 산다는 소리만 했었지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는데 저와 생각이 달라도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아이 생기면 너가 어떻게 일을 하려고 그래? 애 엄마는 집에서 살림하고 애를 봐야지. 너가 밖으로 돌면 아이는 누가 보는데? 그 말을 듣고 저도 감정이 격해져서 내가 일 그만두면 너 혼자 벌어서 새 식구 먹여 살릴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나랑 연봉 차이도 별로 없는데 차라리 내가 나가서 일하고 남자친구에게 집에서 애를 보라고 했더니 애가 어릴 때는 무조건 애 엄마가 옆에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하네요. 야, 다른 집을 좀 봐. 아빠가 애 보는 집이 세상에 어디 있냐? 애는 원래 엄마가 보는 거야. 말 못하는 짐승들도 수컷이 밖에서 사냥하고 암컷은 둥지에서 새끼를 돌보는 거라고. 누굴 정말 바보로 아는 건지. 안 그런 동물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아무튼 이 와중에 동물들 육아 습성이 어떤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남자가 평소 생각이 이렇게 저와 다를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연애하고 프로포즈까지 받으면서도 서로 좋은 말만 하고 좋은 것만 생각하며 살다 보니 제대로 된 속내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 남자의 부모님이 사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뭔가 나와 다르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고 이제라도 대화를 나눠보니 정말 서로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된 건지 남자친구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굳이 이 와중에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진 않아요.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으며 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저는 제 생각을 존중해주고 부부가 같이 아이 키우고 같이 대화하고 맞춰나가면서 살고 싶지 무조건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가 하자는 대로 따라야 하는 사람과는 절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특히나 여자는 이래야 한다, 남자는 저래야 한다 같은 말을 입에 올리는 건 완전히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참을 싸우다가 내가 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지 현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으로 급하게 찾아보니 아직 KTX가 다니는 시간이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게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고 나는 지금 기차표 예매했으니까 다시 서울로 올라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며 저를 붙드는 남자친구를 뒤로 하고 혼자 택시를 잡아서 기차역에 도착한 뒤에 뒤도 안 돌아보고 서울로 다시 올라와 버렸어요. 올라오는 내내 제 전화통에 불이 날 정도로 남자친구가 카톡과 전화를 계속했지만 전부 무시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딸이 집에 돌아오니 제 부모님이 너무나도 깜짝 놀라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시길래 그날 남자친구 집에서 있었던 일들과 우리 두 사람이 말다툼했던 내용들을 간추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는 부모님들 세대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걸 나쁘다고 할 수만은 없는데 저와 결혼하고 싶다는 남자친구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건 문제인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안 하고는 전적으로 제 선택이지만 그런 사람과 결혼하면 제가 앞으로 불행해질 확률이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서울 올라오는 기차에서 저 역시도 생각을 정리했는데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죠. 아마 결혼 생활하면서도 뭔가 의견이 달라지고 말다툼을 하게 되면 여자는 어떻고 하면서 제 생각을 무시할 사람 같았어요. 결국 주말 내내 생각을 정리해서 월요일에 바로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대로 결혼을 해봤자 둘 다 불행해질 것 같다고요. 남자친구는 인정할 수 없다며 펄펄 뛰었지만 제가 싫다고 하는데 자기가 혼자서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아직까지는 서로 상견례를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양쪽 부모님에게 따로 인사를 드린 것뿐이니 여기서 끝내더라도 누구 하나가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빠가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오빠네 부모님이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아니야. 그냥 나랑 생각이 너무 다르니까 우리가 결혼하기엔 안 맞는다는 거지. 서로 각자 생각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자. 우리 사이는 여기서 끝내고 그래야 할 것 같아. 최대한 알아듣기 쉽도록 좋게 좋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남자친구는 끝까지 인정을 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처를 차단하고서야 저희 관계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헤어지자고 말을 하자마자 언성이 높아지고 자기를 무시하는 거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괜히 질질 끌려다니고 싶지 않아서 한 칼에 차단해버렸어요. 이제 와서 그 집 부모님이 잘못됐다고 말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어머님이 아무 소리 못하고 마치 하인처럼 살고 계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불행한 삶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랑 둘이 있을 때 하시던 말씀을 생각해보면 어머님은 그런 본인의 삶에 만족하고 계셨고 저 역시도 시집 오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다만 제가 그러고 싶지 않을 뿐이고 남자친구가 생각하는 결혼관이 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서 얼마나 그런 여자가 있을지는 몰라도 순종적이고 모든 걸 남편과 아이에게 헌신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네요. 그게 저는 절대로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